자, 오늘요 강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핵심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지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물건은요, 사람이 주체죠, 물건을 객체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먼저 점유권하고요, 본권으로 이루어지고요. 본권에는 또 뭐가 있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으로 이루어지고, 제한 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용익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용익 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이죠. 이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로 되어 있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부동산만 보면 되죠.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이 있고, 농작물이 있다, 이 말이죠. 농작물,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좁은 의미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산과 부동산을 다 합해서 뭐라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에 관한 거죠. 동산, 부동산. 소유권도 물건이죠. 동산, 부동산. 유치권도 물건이죠. 동산, 부동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토지만, 지역권도 토지만,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도 뭐죠?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고요. 질권은 뭐다? 동산이죠. 동산, 전당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유치권이죠. 유치권의 경우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질권은 뭐가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권리 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권리라고 하죠. 권리. 그래서 권리에도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물건은 물건만 객체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동산 5가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채권이라는 게 있죠.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사람과 사랑과 관계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는 일물 일권주의가 있죠.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여기 토지의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있죠.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전세권하고요, 구분 소유권.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뭐가 구분 소유죠? 아파트라든가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거죠.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한다? 용익 물건이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 물건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물권 법정주의가 있단 말이죠. 이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 법은 뭐다? 법률하고,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관습법이다, 이 말이죠. 이 관습법은 글자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거죠.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건 뭐가 있다? 분묘 기지권이죠. 법정지상권의 일종인데요. 아닌 건 4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온청권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도로를 통행한다. 사도 통행권이다.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한다. 공원 이용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뭐로 정한다?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이런 것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뭐라 한다? 물권을 무슨 법규로 간다? 강행법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있죠.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우선적 효력에서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고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부딪히죠.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이 부딪히죠.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한다.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물권 변동은 먼저 물권적 뭐가 있어야 돼?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합의를 물권 계약이라고 하고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물권 행위라고 하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를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6조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조가 있다? 187조가 암기해야 돼. 186조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의 득실 변경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 이 187조를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죠. 187조에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죠. 뭐를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 규정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상속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시. 두 번째 경매죠. 매각대금 완납시. 세 번째죠. 공용징수 또는 수용이죠. 그래서 뭐죠? 공용수용이죠. 공용수용 이렇게. 이 공용수용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수용될 때 또는 재결시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고 네 번째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 형성판결이지 이행판결, 확인판결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등기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주의가 있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를 뭐라 한다?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무슨 주의가 있다? 형식주의가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형식주의. 우리가 형식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 둘 다 등기를 하지만 이 의사주의는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등기의 종류가 있죠. 먼저 무슨 등기가 있다? 첫머리 등기를 뭐한다?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는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어?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 등기는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등기가 있다?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는 등기 내용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죠. 멸실은 물건의 전부가 철거가 됐을 때 멸실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또 뭐가 있다? 말소 무슨 등기가 있다? 회복 등기가 있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잘못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다시 살린 것을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실 회복 등기죠. 이 멸실 회복 등기는 멸실된 것을 다시 신축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멸실은 뭐다?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멸실 회복인데 우리는 지금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멸실 회복 등기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첫 번째 무슨 등기다? 주등기가 있죠. 주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고 부기 등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기 등기를 어떻게 한다? 일의일이죠. 일의일. 이것을 의로 읽죠. 의. 그래서 여기요. 이것을 의로 읽죠. 일의일. 1-1이죠. 이걸 뭐 한다? 주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등기를 말소하면 무슨 등기도 없어진다? 부기 등기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요. 종국 등기죠. 종국 등기 다른 말로 뭐다? 본 등기죠. 본 등기가 무슨 등기가 있다? 가 등기가 있다. 이때의 가라고 하는 것은 예비 등기, 미리 한 등기, 미리 찜한 등기를 얘기하죠. 가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슨 등기해야 돼? 본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가 등기는 뭐냐? 뭐를 보존한다? 뭐를?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다.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10년 안에 해야 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되지만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뭘한다? 소급한다.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되지만 순위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관은 본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먼저 물건이 있죠. 먼저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에 따라서 먼저 이제 뭐란다?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 보존 등기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가 등기 명의인이 똑같은 거 동일한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가 있다.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면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 등기가 무효가 된다.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을 때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먼저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본다. 유효이냐 무효이냐.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무효이고,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가 된다. 이것 가지고 이중 보존 등기를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등기다? 등기는 현재의 무슨 상태? 권리 상태를 나타낸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은 등기하고 현재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원래 이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가 잘못돼서 을 앞으로 됐다.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권리관계를 얘기한다. 권리.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에서 그러면 누가 현재 소유자가 돼요? 누가 현재?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이죠. 우리가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존속 요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효력 발생 요건이면 발생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존속 요건이면 누구다? 을 앞으로 지금 존속하고 있죠. 을이 소유자가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고 무슨 등기다? 발생 요건이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위조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서 등기가 이전됐다 할지라도 갑의 소유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때 갑이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하고, 또 하나는 무슨 등기한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가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이 위조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3번에서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된다? 갑. 여기 말소 등기 어떻게 하면 된다?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죠.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소를 하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등기를 뭐냐? 먼저 이렇게 물건이 있어야 되죠. 물건이 있으면 먼저 뭘 본다?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에 누구라고 되어 있다? 등기를 봤더니 이렇게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을의 등기라고 하고 믿고 이 물건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3번에요. 병이 이렇게 을로부터 이전을 받죠. 그런데 을의 등기가 무효더라 이 말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위조가 돼서 등기가 무효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은 을의 소유라고 믿고 산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요, 을이 등기를 위조하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이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병한테 팔고 병이 선이 무과실로 등기를 이전받으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은 갑을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실원칙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고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공실원칙을 부정하면은 이때는요, 병은 소유자가 되지 않죠. 당연히 을도 소유자가 되지 않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면 이제 등기의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봤고요. 뭐를 보냐면 먼저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먼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물건이 이렇게 생기죠. 물건이 있어 먼저 대장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뭐란다? 등기부에 등기를 이렇게 만들죠. 대장은 뭐가 주다? 대장은 주가 뭐다? 주된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 주된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 뭐다? 그것이 권리에 관한 것이고 등기는 뭐가 주다? 등기는 주된 것이 뭐다?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 뭐다?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뭐다? 표제부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 권리는요 갑구하고 을구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등기 그러면 우리는 갑구하고 을구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표제부는 사실로서 부차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대장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있는 것이고 등기부에는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뭐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또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간 생략 등기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최종 양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중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병하고죠. 여기서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서 청구권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이렇게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에게 병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뭐라고 통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갑은 그 사실을 을에 대해서 뭐란다? 승낙을 해야 된다. 통지와 승낙이 있으면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직접. 그런데 만약에 갑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승낙하자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받아서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병이 등기를 가져오지 못하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병은 이때 을을 뭐래서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 이때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하면 1번 갑한테 뭐냐냐? 병이 빨리 너 을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대위한 말은 을을 대위했죠. 그러니까 을한테 등기해줘 이 말이죠. 그럼 을한테 등기 왔죠? 그러면 뭐란다? 병이 뭐란다? 을한테 내 앞으로 다시 등기해줘 이렇게. 이것을 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을의 권리를 대신 을의 위치에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을을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등기의 추정력이죠.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효력이 나오죠. 먼저 권리가 변동되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뭐란다? 대항적 효력이죠. 세 번째, 그 등기는 국가기관이 적법한 심사를 해서 등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뭐란다? 추정적 효력이다. 그래서 이 특히 추정적 효력에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서류 심사만 한다. 그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다. 알겠죠? 다른 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추정적 효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하나는 이전 등기가 있다. 보존 등기는 첫머리 하는 등기이죠. 그래서 신축을 갑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사정이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 등기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하죠.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라는 말이 딱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전하려면 등기 원인 증서로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매매든 교환이든 증여든 계약서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